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물가 2%대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는 연준은 역시나 시장의 안도감을 두고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새 블로드 연은 총재가 다시금 공격적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 채권 금리와 또 이 달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신용평가사 S&P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발 물가 압력을 전망하면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긴축 그리고 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시장을 흔들게 될까요? 앞으로 투자 방향성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가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엔 천명 맞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제가 수요일이라고 했네요. 네. 네, 하여튼 시장님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 어느덧 벌써 11월, 그죠? 이제 하루 남은 날입니다. 또 오늘부터 어제 비가 새벽까지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차가워진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약간 뭐 진눈깨 비슷하게 눈도 좀 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건강, 특히 감기, 그죠? 아이도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또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또 시즌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11월 참 힘들었던 어떤 투자하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슬기롭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넘기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느덧 벌써 그죠? 참 뭐 한 7개월 정도 방송 출연 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12월 남은 거 한 달 제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찾아뵙고 그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전략을 위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블러드 총재가 2024년까지 금리 5% 이상 유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 기대감에 강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수요 불안에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독일의 11월 CPI가 둔화되며 통화정책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주시죠. 예, 나스닥부터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그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찬스가 분명히 옵니다. 그 찬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배당이 열리게 되면 상당히 변동폭이 크죠.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미증시 개장할 때는 확실한 어떤 자기만의 투자 전략 그게 없다면은 그때 매매를 정말 보수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전 시간에 어떤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어떤 시향이라든지 어떤 리얼한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하시고 항상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일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 그리고 또 3시부터 한 6시 사이 그 정도. 그다음에 9시에서 미장 열리기 전까지. 그것도 3번의 찬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아까 막 그 시간에 찬스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셔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제 그 여기 위에가 이제 122평선, 122평선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단이 지금 61이평선이에요. 자, 저번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상당폭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요 120이라 60일 사이 박스권으로 지금 계속 어떤 지금 일봉이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어떤 달러가 어느 정도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따 브리핑 시간에 거기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런 상황 때문에 달러가 이 강력한 지지를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보합권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대도 지금 음봉 구름대죠. 그래서 상단하 중간에 지금 걸쳐 있으면서 계속 일봉이 어떤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이 하루 남았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일하고 이제 12월 1일이죠. 거기서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을 또 합니다. 연구소에서 연설하는데 새벽 우리나라 3시인가 4시인데 그때 되면 또 CPC 발표도 있어요. 그때 되면 시장이 한 번은 요동을 칠 수 있겠죠. 근데 요 범위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항상 요 60일 이평선 지지하는 라인, 120% 저항 라인, 요거를 보시면서 항상 투자를 좀 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제 진입을 한 거, 거기가 중요하죠, 그죠? 자, 제가 오늘 이제 투자를 했던 시간에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8시부터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보이지가 않고 정확히 방향성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얼 데이터인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짰는데 이때 당시에 달러가 약 하락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유로라든지 파운드가 약 상승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자, 달러 인덱스가 약 하락이라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되겠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파운드하고 유로가 같이 상승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달러하고 유로가 같이 상승으로 전환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리얼 데이터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 비교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10시에 진입을 했어요. 10시에 진입을 해서 이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10시 좀 넘어 10시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RSI 그죠? 여기서 강력하게 일단은 뭐 약이지만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진입을 한번 선택을 했었고, 자, 물론 MAC는 일단은 골든 크로스인데 좀 약하죠, 각도가 이제 35도가 가장 이상적인 35도 이상, 35도 이상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진입 포인트예요. 어떻게든 각도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고, 자, 위에서 또 어떻습니까? 5일 이평선이 이제 20일 이평선이 강력하게 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또 해줬어요. 여기는 이제 다행히 35도 이상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실현을 시켰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가져갔던 거는 이제 그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20일 이평선이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뭐 12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매매했을 때 한 12시 정도 계속 이 21평 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제가 수익 어떤 실현했다. 그래서 벌써 자, 아까 봤을 때 10시, 12시에도 충분히 이렇게 찬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12시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계속 이어져서 어떤 강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또 강력하게 시그널, 양봉 시그널이 나왔죠.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력하게 21일 지평선을 지지해줬고,
또 달러 인덱스도 약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연출했다. 이렇게 오늘은 나스 이렇게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크루드 오일. 참 크루드 오일이 요즘에 재밌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자, 어제만 해도 있잖아요.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오펙 플러스, 그죠? 뭐 미국 그 잡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가 있어요. 감산 회의가 있는데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펙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다행히 저는 당연히 감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이유는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러시아가 지금 아직도 전쟁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가 강한 푸시를 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 갑자기 어제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 상승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이제 일요일 날 감산을 일단 그건 무조건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해놓은 거고 뭐 아까 중국발 위기들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아직도 변수가 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코로나 정책을 가져가면서 이제 좀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좀 민심을 달랠 수도 있고 아니면 홍콩 사태처럼 치열하게 어떤 구속을 하면서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가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단 군 뉴스 때문에 오늘까지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직은 MACD 여기 보시면 아직은 상방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물론 이제 좀 이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제 MACD 자체가 화살표 신호 자체가 양봉으로 나온다면 상승으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뭐 저번처럼 뭐 상당폭 $90 이상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떻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또 내년에 그죠? 어떻게든 미국 자체 내에서 어떻게든 셰일 오일을 좀 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2월 1월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상방으로 계속 가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일을 투자를 하신다면은 하방보다는 항방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투자 전략을 짜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세상에 그러니까 이 투자람에 있어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자, 야 이번에는 하방이야, 이번엔 상방이야.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가 완전히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시향을 보면서 한 길만 보고 하시면은 50대 50 확률이지만 100%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셔라. 그래서 일단 금요일까지는 상방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5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도 오늘도 똑같아요. 희한하게 오늘은 좀 희한해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크루도 좀 이따 이제 골드도 보여드리고 다 할 거지만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이것도 이제 10시 그죠? 여기도 똑같이 10시 정도에 10시 전이죠. 여기는 거의 9시에 이제 9시 한 20분인가 이 정도에서 강력한 각도가 35도가 나왔죠. 그죠? RSI가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줬고 그다음에 MACD도 물론 각도가 조금 약하지만 어떻게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동일하게 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20일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생명선. 자, 생명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거의 2%대가 넘는 그죠? 거의 2시 정도. 그래서 제가 낮 시간이 돼도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하죠.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오일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도 보니까 거의 뭐 2%대 초중반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게 뭐 어떤 거를 의미하겠느냐? 결국에는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오전에는 제가 뭐 투자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저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죠? 자, 21 이평선 지지 여부로 반드시 확인하고 짧게 어떤 전략을
가져가라고 제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변동폭이 너무 심합니다.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짧게 가져가시면 상당히 리스크를 방어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다른 상품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드죠, 골드. 자, 골드도 참 요즘에 재밌습니다. 골드가 자, 달러 인덱스하고 반비례 관계라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당폭 이제 상단으로 가다가 결국엔 위에 보시면 240일 이평선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엔 달러하고 반비례 하다 보니까 이제 240, 1800 부근이 돼요. 그럼 결국엔 약달러가 갈 수 있는 지금 어떤 룸이 없죠. 다시 한번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여론 조성을 지금 연준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 자산으로 했어요. 아직은 메리트가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기 지금 차트상 일봉상에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거의 2주 가까이 그죠? 계속 지금 저 242평선하고 122평선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청자들 보아야 될 관전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자, 22평선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돌파를 안 하고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또 하락장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MACD 추세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지금 하락으로 지금 물론 이제 플래팅이 돼서 뭐 거의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근데 MACD나 RSI 그죠? RSI 갭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직은 하방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물론 양봉 구름대가 약하게 나왔지만 그죠? MACD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는 짜놔야 되겠다.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오늘 저 5분 이거 보시면서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똑같아요, 그죠? 뭐 지금 나스닥하고 오일하고 동일하게 지금 뭐 시그널도 똑같습니다. RSI도 그렇고 MACD도 그렇고 똑같은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각도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 인덱스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골드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수라는 거는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랑 같이 봐야 되는데 골드는 달러만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러하고 완전히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때 완전히 시장이 대바뀜이 생겼어요. 10시 정도, 그죠? 10좀 지나서. 그래서 각도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지금. 자, 이건 뭐 과매도 구간, 감매소 구간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야, 요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에 불과. 요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걸 말씀을 또 안 드린 이거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방으로 내려와. 이것도 내려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은 거 이론적인 거다. 이론은 현실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옛날에 많이 써봤겠죠. 근데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마라.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고 오로지 RSI, MACD, 그 다음에 이평선, 어떤 골든 크로스, 이 3박자만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든 요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 마지막 유로입니다. 유로. 자, 유로도 참 재밌습니다. 똑같이 그죠? 자, 유로도 또 강달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좀 불씨들이 있죠. 불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2주 연속 그죠? 물론 240 장기 평선을 일단 벗어났지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도 뭐 금리를 좀 인상폭을 좀 낮춘다.
그리고 이제 뭐 유럽도 지금 금리 인상폭을 다 낮춘다고 그러죠. 한번 올렸다가 낮춘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이건 피벗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그만큼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건 리스크가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단 보류. 일단은 금리 속도를 조금만 내려놓고 그래 가보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정말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 회복 어떤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사태를 충분히 또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다시 한번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강세를 또 지지를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유로, 파운드는 다시 약세로 또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양봉 구름대가 나왔지만 MACD 추세상에 아직까지는 어때요? 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매치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또 한번 금리 인상 여러 국가에서 금리 인하 발표죠. 금리 인상이 아니고 자 금리 인하 발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유로 파운드의 약세는 또 한번 과거의 과거의 상황들을 재현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페리티가 다시 한번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에 충분히 재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1,310원에서 5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불안해요. 이게 1,200원대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약달러로 갔다고 단언 짓기는 힘들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분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10시 좀 넘어서 RSI라든지 그다음에 MACD 어떤 상방 시그널이 나왔고 뭐 각도 상당히 또 좋았어요. 각도 좋았고 5일 평선이 여전히 20평선 강하게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재현됐고 21일 평선 오늘은 다 똑같이 갔습니다. 이런 날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런 날이 있으면 어떤 상품을 투자하든 상당히 좀 재미가 있죠. 그죠? 그런 날도 이제 간혹가다 있으니까 자 그런 날이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걸려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어떤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럼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죠 하루에서 3번 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있듯이 이것도 이제 한 달에 이제 몇 번 정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때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욕심을 과감하게 내시고 수익을 딱 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다 수익을 내서 어떤 오늘 좋게 마감을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상품별로 이제 짚어봤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쏟아진 발언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이슈들은 또다시 경기와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이 연준 위원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고요. 또 골드만삭스도 뉴욕 증시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 없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마스터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몇 번 나왔고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려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근데 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희망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두운 그림자가 더 많다. 네.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약세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저번 주, 이번 주, 어제까지 보면서 네. 시그널들이 몇 개 좀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어차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기 뭐 산타렐레도 있다는데 뭐 등등 해서 이건 잘못하면 또 이제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번 주에 그죠? 그 11월 FMC 회의록에 나와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매파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비둘기파적인 얘기는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피벗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을 좀 낮추면서 가보겠다. 관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저 유럽 제가 유로존 헬스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제가 갑작스럽게 지금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행성이잖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6% 실질 금리는 시장에 형성된 6%대, 7%대 지금 가고 있는데, 자 그게 몇 개월 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그럼 조금만 조절해봐서 가볼 필요가 있다. 왜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시장들이 야 이제는 뭐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올릴 때까지 올린 것 같아 하면서 시장이 또 급반등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또 뭐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강조를 했어요. 경기 침체. 그러면서 이제 자 얼마나 이게 하울롱인지 말씀드린 얼마나 길게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얼마나 길게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결국엔 시장이 야 이거 찬물을 끼얹는구나. 아 쉽지 않겠어라는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쪽에서 이런 시그널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저는 그 빅스 시카고 공포 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빅스라는 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새로 이제 또 이 시청자분 말씀하시지 빅스가 이제 CBOE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매일매일 발표하는 어떤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 근데 이 공포 지수가 상당히 이게 의미가 높아요. 시대적으로 일단 먼저 따져 보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 맨 상단입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이때가 IMF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빅스라는 건 이게 지지선 20 라인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회를 하면은 어느 정도 유가가 주식이죠. 유가가 아니에요.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주는데 자 여기 하회를 하다가 거의 이 IMF 때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50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갔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거의 99년까지 거의 2년 정도 흘러갔었어요.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이제 증권거래소가 개장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하다가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막 상폐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때 초유의 사태를 맞이를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은 다소 좀 덜 피해를 봤지만 뭐 신흥국들 그죠? 뭐 동남아시아들 상당히 뭐 이 환율 그때가 1,900원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자, 2001년 닷컴 버블도 똑같습니다. 닷컴 버블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어요. 50%가 넘는 상황들.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자, 그다음에 2009년 또 리먼 브라더스. 이 리먼 브라더스 거의 80, 90 가까이 되는 어떤 공포 지수를 보여줬어요. 90. 90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2011년, 뭐 2016년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자, 요 근래를 보면은 저 어떻습니까? 이제 팬데믹 때를 보시면 돼요. 팬데믹 때 80까지 올라갔어요. 80. 그죠? 자,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결국 20에서 머물러 있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어떤 숫자의 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고, 자, 올 2022년만 해도 벌써 4번이, 자, 20 하회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이게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도 재현이 됐었고, 연초에도 재현이 됐었고, 4월 달에도 재현이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거 30 라인, 30에서 한 34 라인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이 돼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답이. 그죠? 요 정도가 어땠습니까? 6, 7월 달에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4월 달에도 한번 랠리가 한번 왔었고, 그죠? 그리고 9월, 10월에도 랠리가 한번 왔었습니다. 랠리가 오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엔 시장이 좀 서서히 이제 좀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20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죠. 그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그런 상당한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올해 많이 보여줬어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과거 사례 봤을 때. 연준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70년대, 80년대 지원하지 않겠다. 그때는 10년이란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1년이란 시간 안에 인플레이션 2%라는 숫자가 보일 때까지 강도 있는 어떤 연준의 긴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장기적으로 안 가지만은 어떻습니까? 내년까지도 상당히 이제 시가를 보면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장단기 금리 역전, 그죠?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그 11월 FOMC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어떤 금리, 고금리 정책을 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얘기, 결국엔 2023년까지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여전히 지금 7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2년, 3년, 40년 만에 최고치죠. 이것도 또 과거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때랑 또 똑같아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 자, 주식이 또 여기서 안 좋은 상황이 돼요. 자,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 어떠죠? 채권 시장은 좋죠. 그죠? 자, 미국에서 솔직히 4.5% 이상 어떤 채권 금리를 해서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다 또 이게 또 고금리가 되면 어때요? 달러도 또 강세로 돌아서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은 안 좋다 보고 결국엔 달러라든지 어떤 장기 채권에 일시적으로 투자 현상이 쏠림 현상이 글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요소들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결국 뭐예요? 추가 하락이 제한된 이유는 결국 11월 점도표였죠. 점도표에서 이제 10월보다 그죠? 9월보다 일단 최종 금리를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터미널 레이트를 좀 상승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달러가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여전히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위안화의 약세. 그다음에 원달러의 그다음에 엔화의 약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뭐 유로, 파운드 등등. 근데 약세들로 인해서 달러의 어떤 그러니까 킹 달러의 어떤 다시 한번 재부각을 보여주는 상황을 좀 연출을 했다 또 보일 수 있겠어요. 자, 12월에 한 번 더 남았어요. 12월에 일단 물론 시장의 선반영은 됐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뭐 12월에 0.5를 간다, 뭐 베이비 스텝 간다 얘기하는데, 자, 이건 우리가 시장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0.5로 안 갔다가 만약에 0.25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할까요? 반등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금리 자체를 낮춘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오니까 그거를 일단 일시적으로 스텝을 좀 낮추겠다는 거예요. 70년도, 80년처럼 스텝 앤 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올렸으니까 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낮춰서 가더라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말 얘기해서 만약에 0.25 갔다가 내년 1월 상당히 안 좋아요. 뭐 인플레 숫자들이. 그러면 2월 달에 정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갈 수 있다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또 뭐니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200일 20평선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들 매매를 하면서 항상 106이라는 숫자 지지선을 항상 좀 잘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6을 항상 주시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달러 인덱스에서 관망을 좀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엔 피봇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피봇은 결국엔 뭐냐면 아까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2024년까지 그죠? 금리 인하 시사했고 제임스 블러드도 뭐 7%대까지. 그러니까 연이어 지금 그죠? 그 포워드 가이던스 그죠? 이제 12월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FMC 이제 회의가 열리죠. 블랙아웃 기간 전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다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길게 가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무슨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노동력 수요, 경제 전반적으로 아주 튼튼하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금리를 강도 높게 올리면서 장기간 가져가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있겠으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안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이 킹 달러를 이제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이번에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결국엔. 그죠?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팬데믹 때 필요 이상으로 제가 돈을 또 많이 푼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일단은 노동력 시장의 어떤 부재,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상황들이 좀 안 좋았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때 2018년, 2019년 또 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인플레이션 전조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제로금리를 하면서 돈을 막 풀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 기업들의 안 좋은 상황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킹달러,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들을 해지하려면 어떤 만회를 하려면 뭐예요? 결국에 얘네들이 가장 손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킹달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달러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페드가 2%라는 수치를 볼 때까지, 그 궤도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분명히 킹달러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 미국은 이제 약세 시장에 바로 진입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상품들 흐름을 살펴보면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도 혼조 출발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차근차근히 주요 상품별로 상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볼게요. 네, 1분봉 기준으로 보면 이 전거래일 하락 마감한 나스닥이 오늘 역시도 개장 직후에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는 방향성 탐색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또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11,61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일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일 오펙 플러스 감산 기대감과 중국 봉쇄 정책 완화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밤 8시 30분경에는 79달러 선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80달러 선 돌파에는 실패하면서 현재 2%대 상승한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10분봉 기준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이 달러 인덱스가 숨구르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이 중국의 코로나19 흐름을 주시하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온스당 1,74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유로 FX까지 짚어볼게요. 네, 유로 FX 독일 CPI 완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발표 직후에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11시경에는 급락 흐름도 두드러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0.08% 내린 1.03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주요 상품들 개장 흐름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굉장히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패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어요. 네, 매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매도 든 거를 잠깐 저 달러 인덱스 요거 잠깐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전체적인 답이 우리 시청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그저 뭐 독일의 어떤 뭐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역전이 됐죠. 지금 위에 보면 유로 그죠? 마이너스 0.11, 파운드가 0.1, 거의 이제 뭐 거의 하락으로 봐야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갑자기 급반 변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변하면서 지금 0.07, 아까 마이너스 한 0.34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갑자기 또 올라갔어요. 이 원인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달러가 어때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주가에는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하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있잖아요. 오늘 뭐 어제는 상당히 뭐 하락폭이 컸어요, 그죠? 어제 뭐 일단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상황들.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변하면서 중국에 또 완화가 되면서 또 상승을 왔는데 제가 미국 증시는 물론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 1%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미국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뭐 중국에 어제 영향을 좀 받았지만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
그다음에 내일 또 있잖아요. 내일 또 그 12월 그죠? 내일까지 이어지죠. 어차피 12월 1일 새벽 3시에 파월의장의 발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등등의 연준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까란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보다는 그렇게 많은 하락폭은 뭐 제한적일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밑에 60일 이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폭이 60일 이평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어제처럼 1%가 넘는 하락폭은 재현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지금 상황이 그죠? 뭐 지금 미장이 열리고 나서도 지금 뭐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죠?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항상 확인을 사살 하시고 자,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자, 이게 지금 음봉그룹 때 상단에서 여기서 강력하게 계속 20시 30분부터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더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11,680 라인, 그죠? 11,680 라인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 그쪽에서 어떤 저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도 전략을 가지러 가시는 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680 라인 그렇게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도 뷰로 봐주셨습니다. 다음 5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유가가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좀 장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가 불거지면서 1%또 회복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9달러 선까지 도 상승 달력 받고 있습니다. 80달러 선을 돌파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당일 투자 스탠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8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은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 예. 솔직히 오늘 관망이 맞긴 맞아요. 네. 어차피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매수로 듣는 이유는 예. 오늘은 어차피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얘 분명 오늘 80달러까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이거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은 이거는 이 오일을 가져가셔야 돼요. 잘못했다 이제 뭐 아까 보셨지만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 한번 잘못 거기 투자를 하시려면은 상당히 기간 동안 오늘 잠도 못 주무시고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일봉상으로도 봐도 그래요. 네. 일봉상 아까 지금 그쵸, 엄청 1분봉 올라가죠. 기준으로요. 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 오르고 이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5일 이평선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거기가 이제 붕괴가 되면 오늘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아직은 근데 좀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 MACD 이제 RSI는 일단 상승으로 일단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는데 지금 MACD 추세가 아직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이거 신호가 나오지 않을 거고 내일까지 한 번만 더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추세가 한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지금 이제 1분봉 그렇죠. 기준으로 혹시 한번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자, 있는지 1분봉 한번 그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3%대가 다 네, 돼가고 힘이 있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제가 하시라 치면은 한 78달러 한 그죠? 78달러 한 90. 78달러 그지? 이게 양봉 그룹 때 하단입니다. 78달러 90에서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 거기서 짧게 먹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늘 잘못 갔다 갔다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안 내려오시면 관망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왜? 이거 말고도 투자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이걸 리스크를 보면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겠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니까 상품들이 많은데 항상 안정장상 투자하라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수익의 극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짧게 그쪽에서 매수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독일 CPI 발표가 됐죠. 독일의 11월 CPI가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유로 FX 이에 따른 또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매도 들어주신 이유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40일 이평선하고 지금 이제 5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단기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 사이에서 거의 2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역으로 따지면 이제 달러 인덱스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축 통화들, 유로, 파운드, 엔화도 별로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위안화는 아니지만 위안화도 그렇게 뭐 상태가 안 좋고, 그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상승으로 가는 어떤 이 제동이 지금 걸린 게 아닌가, 240 장기 이평선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약 상승으로 가 있는데, 자, 내일이 만약에 더 한번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유로는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좀 보여집니다. 자, MACD 지금 상태 보시면 아직은 모르요. 상방으로 아직은 이제 하방의 어떤 시그널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은 RSI가 지금 하방의 시그널의 전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상승폭 아직 뭐 미장이 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오늘 강하게 어떤 그 달러 인덱스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얘가 이제 반대로 가준다면 유로가 반대로 가준다면 여기 이제 MACD 추세가 완전히 바뀌면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름대는 아직은 상방의 구름대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바뀌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이평선상에서 강력한 242평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가는 게 투자 전략에 유리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가를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자, 후행 스팬이 지금 요 정도에 와 있어요. 요 정도 와 있는데 1036 쪽, 그죠? 1036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1036 쪽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도 또 매도 뷰로 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주시하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골드 역시도 뚜렷한 방향성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또 관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과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봐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매수 많은 거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매도로 갔다가 오늘 제가 보니까 이걸 되돌이하면서 거의 이제 일봉상 이제 아직도 이제 120에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이제 약간 강세로 들어왔어요. 강한 강세가 아니에요, 지금. 강한 강세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유리하겠다. 어제는 좀 강한 상승세로 보이는데 오늘은 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내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상승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MACD 상은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닌데 오늘만큼은 오늘 한 번은 어떤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지금 이 시간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 같은 이제 상방으로 갔는데 지금 뭐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지금, 하신다면 1748라인.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려서 여기서 강력하게 어떤 지지. 여기가 지금 242평선 부근이거든요. 요쪽 정도에서 지지를 한번 해준다면 여기서 어떤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내일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짧게 어떤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출연하신 천명 마스터님께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2022년이 또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11월 증시에 대해서 총정리 리뷰해주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천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궁금증들도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